안녕하세요. 고전 매트릭스와 함께하는 고전 읽기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를 고전 매트릭스를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 매트릭스 저자 소개에 따르면 모어는 종교심이 강해서 수도사가 되려고도 했지만 법률가로서 상당한 성공 가도를 걸었습니다. 그가 인문주의자였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문주의자란 그리스 로마 고전을 연구하고 그 정신을 추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중세에는 신 앞에서 인간을 죄인으로 이해했지만 인문주의자들은 그리스 로마 고전 연구를 통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창조성을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에라스무스처럼 그리스도교를 기반으로 하여 그리스 로마 고전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에라스무스와 가까운 친구였고 무신예찬도 모어의 이름에서 착상되어 탄생했습니다. 무신예찬과 유토피아 모두가 그리스도교적 주제를 담고 있지만 에라스무스와 토마스 모어 책에서 플라톤은 매우 존중을 받으며 종종 인용되곤 하는데 바로 이러한 태도가 그리스도교적 인문주의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모어는 헬리팔세의 총애를 받아 대법관이 되었지만 왕의 이혼에 끝까지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는 유머가 풍부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죽으면서도 형 집행자에게 내 목은 짧으니 조심하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에라스무스는 그를 사계절의 사나이라고 칭송했고 이 표현은 후에 모어를 다룬 영화의 제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고전 매트릭스 본문을 통해서 유토피아라는 작품에 접근해 보겠습니다. 유토피아라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하나는 좋은 장소 또는 어디에도 없는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유토피아는 좋은 곳이지만 상상 속에나 존재하는 가상의 공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허구적인 공간이 동서양 고전에서 정말 많이 등장했습니다. 대동사회, 무릉도원, 율도국, 플라톤의 우선국가, 베이컨의 새로운 아틀란티스가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유토피아 문헌들을 연구한 책들도 수두룩합니다. 왜 인간은 있을 수 없는 세상을 상상하고 그려낼까요? 이는 인간의 삶이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게 해주는 상상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들은 힘을 얻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실제로 유토피아를 읽으면서 놀라는 점은 모어 당시에는 황당무계한 내용이었지만 오늘날 실현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변화는 유토피아를 갈망하는 인간의 심성이 이루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유토피아는 모어가 외계사절로 다른 나라에 갔다가 만난 히드로다이오스라는 사람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적은 책입니다. 이 사람은 유토피아라는 섬을 발견하고 거기서 경험한 것들을 말해주었는데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유토피아는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에서는 모어가 속해 있던 영국 사회의 부조리한 현실을 묘사하고 제2부는 유토피아라는 가상의 공간을 설정하여 현실을 비판하는 중거로 사용하고 동시에 현실이 지향해야 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종류의 정의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천하고 땅에서 기어다니는 정의로서 인간은 더 저급한 부분에 불과한 것이어서 많은 제약들에 의해서 강력하게 제어되어야 하고 그것에 정해진 경계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정의는 왕의 특별한 덕성으로 일반 대중보다 위대하기 때문에 더 자유로운 운신의 폭을 갖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것과 불법적인 것은 오직 쾌락과 이익에 의해서만 판단을 받습니다. 모어는 현실 정치에 깊숙이 관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을 아주 근거리에서 관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의 정의와 보통 사람들의 정의는 다르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플라톤의 국가에서 정의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는 장면이 있는데 트라시마코스는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그는 경험에 기반한 현실적인 관점을 견지합니다. 모어도 실제 경험을 통해서 정의라는 것이 왕들의 이익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본문에서도 모어는 약자를 위해서 봉사해야 할 법들이 강자들을 위해서 제정되고 이용되는 현실을 비판합니다.
다른 고문관은 왕에게 왕국의 재판관들이 왕에게 유리하게 판결하도록 압박할 것을 공고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이 자기 편이 되게 됩니다. 그들은 왕의 권리를 놓고 논쟁을 벌여야 합니다. 재판관들은 왕궁으로 소환되어 왕이 있는 가운데 문제들을 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부당하고 부정의한 일이 있다고 해도 재판관 중 한두 사람은 옹호하거나 반대할 것이 있든지 말하는 것이 부끄럽든지 아니면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든지 간에 문제를 찾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재판관들이 명백한 일을 놓고 궁리하고 논의하는 동안 서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는 사이에 명백한 진실을 의심하게 되고 그러는 동안 왕은 법을 그의 이익에 가장 이득이 되도록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움이나 두려움 때문에 모든 이가 동의하게 됩니다. 그러면 재판관들은 왕의 편에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어떤 법조문이든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훌륭한 재판관들이라면 약자들에게 유리하게 법을 해석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모 당시의 왕과 왕의 고문관들은 다양하게 해석될 예지가 있는 법률을 왕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재판관들은 가장 공정하게 사실을 해석하고 판단해야 할 사람들이지만 철저히 권력자의 편에서 선 것을 보고 우리는 붕괴하게 됩니다. 그럼 대조적으로 유토피아에서는 법이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토피아에는 법률들이 거의 없습니다. 유토피아인들이 많은 법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헌법에 따른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들에서 법과 그것에 대한 주석서들이 너무도 많은 부피를 차지하는 것에 대해 매우 비난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많은 법과 법에 대한 주석들에 사람들을 복종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모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유토피아에는 변호사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변호사들이 하는 일이란 사건들을 감추고 법률들을 왜곡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소송을 스스로 변호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고 판단을 판사에게 맡깁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소송의 지연을 막고 진실을 더욱 명확하게 찾아냅니다. 변호인들이 내놓기 쉬운 교묘한 술수 없이 당사자들은 소송의 핵심 사안을 공개한 후에 판사는 전체 사안을 검토하고 교활한 사람이 뒤집어 엎을 수 있었을 사안에 있어서 순진한 당사자를 지켜줍니다. 유토피아인들은 그들의 법에 박습니다. 조금만 공부해도 알 수 있고 어휘들의 가장 명백한 의미가 늘 그 법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법들은 이 목적을 위해서 공표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의무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분명하고 가장 명확한 단어의 의미가 그 어휘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세한 설명이 오히려 이해를 어렵게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대다수의 사람들, 특히 법의 지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쓸모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해력과 학습이 필요한 법률들을 제정하면 사람들이 법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민하지 못하고 자기 일 때문에 매우 바빠서 그런 연구를 할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선 유토피아에서는 법률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이 많은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사람들 사이에 이해 다툼이 많은 나라가 법전이 두꺼워지는 나라일 것입니다. 법만 많은 것이 아니라 법에 대한 해설도 굉장히 많게 됩니다. 같은 법률을 놓고도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법조문을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법률을 이해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속기 쉽습니다. 유토피아에는 변호사도 없습니다. 이상적으로 변호사는 억울한 사람, 약한 사람 편에서 변호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가 보기에 변호사들은 돈을 많이 주는 의뢰인들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유토피아에는 법이 있지만 매우 단순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상식만 있으면 누구나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의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배우지 않아도 타고난 도덕적 능력이 있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알고 있습니다. 유토피아는 모든 인간이 갈망하는 꿈의 공간입니다. 하지만 이런 공간은 결코 존재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꿈이 없다면 사람들은 현실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 자신의 주장이 황당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작품 속에서도 저자는 유토피아에서 사유재산 없이 모든 것이 제공된다면
사람들이 게을러져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세계는 유토피아와 현실 사이 어느 지점이 될 것입니다. 아마 모호는 존재하지 않은 세상이지만 그렇다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전 매트릭스와 함께하는 고전 읽기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